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자기니라. 네. 장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노자 장자 얘기를 하죠. 노자는 장자는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장자는 책에 오이 들었었는데 그건 빠지고 지금 책이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장자가 있는가도 모르겠어. 장 선생이란 말이에요. 장주라는 사람, 이름이 주인데 장주라는 사람인데 장 선생이라고 장자라고. 근데 장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책에 보면은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모든 악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만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은 항상 악한 마음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선을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올해 콩을 한번 심어봤어요.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아이고 이거 잡초가 얼마나 나는지 잡초 많죠. 네, 포기를 해버릴까 말까 하다가 여름에 이제 아침에 일찍 아니면 저녁에 늦게 시원할 때 그때 천천히 팥을 내기 시작했어. 열 하루를 내가지고 딱 냈어요. 근데 딱 내고 나니까 콩이 커지니까 이제 잡초가 못 이기더라고. 콩이 잡초를 이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 장모 보더니 깜짝 놀더라고. 왜 이렇게 콩을 잘 심었느냐고. 그런데 고라니가 와서 계속 툭 뜯어먹어요. 잎사귀를. 예, 그렇죠. 뜯어먹는데 우리 개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진돗개들이 고라니를 잘 잡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고라니를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라니가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다행히 콩을 안 먹고 잎사귀를 먹더만. 그런데 이제 잎사귀를 군데군데 먹어줘야 하는데 한 군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탈했네. 고민하다가 아이고 고라니하고 같이 먹고 살자. 지금까지 고라니를 안 잡고 놔뒀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천신은 콩이 훨씬 많이 고라니가 먹는 것보다 고라니가 남의 교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강의로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 나만 먹자고 고라니 죽이면 쓰겠냔 말이에요. 고라니 안 죽여도 되라고 지금 고라니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밭에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가고 잡초가 안 나는 것이지 콩을 안 심고 놔두면 풀을 내도 또 풀이 나는 거예요.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즉 콩을 심지 않으면 계속 풀이 난단 말로 똑같은 말을 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제가 그 밭을 낸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풀이 자랐는데 싹 메우고 놔두니까 찾아가는 콩이 있었는데 난 이 콩이 커가지고 지금은 콩이 예쁘게 익었어요. 그래갖고 곧 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자라는 사람이 장주라는데 장주영 장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무의자연을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호전몽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 호전몽이라면 이 사람이 꿈에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자기가 나비가 되고 돌아다녀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나비가 꿈을 꿔갖고 나처럼 내가 장자로 됐는가 내가 장자인가 나비인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나비인지 꿈을 꿔갖고 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인지 꿈을 꾼 게 나비가 된가 헷갈린다고 호접몽 그래가지고 이 뭐냐 나비 적자 나비 꿈이다. 그래갖고 이 책에 보고 그런 게 나와. 그래서 나오고 세상하고 하나라는 일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와 상대방은 하나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여러 개 있어. 근데 뿌리는 다 연결됐거든. 근데 대나무 잎은 서로 싸워. 지가 독립된 줄 알고 사실 뿌리는 연결되는 거야. 우리 인간도 사실은 다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오고 같다 한다면은 내가 운전하다가 저 사람 끼어들려고 하면 내가 좀 비켜주면은 그 사람 들고 나도 좋은데 아이 뭐 안 비켜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비켜주면 서로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하고 나오고 만약에 내 동생이거나 내 친구나 그러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나 내 손자고. 그런데 내 아들하고 내 손자고 멀리는 되지만 뭔가 될 텐데 안 비켜주고 있어요. 혹시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에이 자식 못된 애가 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비켜주고 질서도 지키고 자꾸 그렇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면 선한 생각 마음먹기를 그만두지 말아야 말인데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
하루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단 하루 생각하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생각이면 그 자리에 반드시 나쁜 생각이 차지한다. 이것은 종전에 말했던 맹자의 성선설하고 달리 인간의 성악설이 있잖아요. 인간이 원래 악해요. 그래서 계속 선한 생각을 해도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언제 악한 걸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성악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됐다. 계속 해볼까요? 태공이왈 견선 여간하고 문학 여롱하라 우할 선사랑 수탐하고 악사란 망나가라. 네, 태공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낚시꾼 생각하죠. 낚시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강태공이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여상이라고 해요. 여상 또는 강여상 태공만 그런데 왜 이름이 태공이가 되었냐면 이 여상이라는 사람이 학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못 만나니까 계속 낚시나고 있어. 근데 낚시가 왕꼬부라지고 빠져 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뭐예요? 낚시를 왜 이렇게 꼬불러진 것이야? 고기를 잡고 싶고 펴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할 말이 나는 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세월을 낚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여쭤봤어. 고기도 안 잡아오지, 일도 안 하지, 돈도 안 벌어지는 게 왼수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게 철천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가 안 좋아졌어. 그런데 늙음할 때 주나라를 세웠던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고 대화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냐면 태공이 자기 할아버지, 문왕이 할아버지. 우리 태공께서 계속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 했고 태공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태공이 된 거죠. 원래는 강여상인데 여 땅을 나중에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스리거든. 그래갖고 중국의 제나라의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강태공.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강태공으로 진짜 많은 태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해요. 견선여간하고 선한 행동을 볼 때는 목이 마른 것처럼 되고 즉 어쩌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목이 말라고 얼른 물 먹은 것처럼 빨리 하라 돼. 근데 악한 행동이나 악에 대해서 뭔 얘기를 들으면 어쩌다 귀먹었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못 듣죠. 이렇게 선한 일을 볼 때는 내가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른 것처럼 얼른 가서 마시듯이 반가워서 쫓아가고 악한 말을 들으면은 못 듣잖아요. 그 다음에 우화는 또 말하기를 태공이 말하기를 좋은 일은 반드시 내가 하고 싶어서 탐을 내. 내가 하고 싶다. 또 악한 일은 즐겨하지 마라.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아까 말했던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가 지옥에서 천자가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사람 말은 전부 다 문왕이나 무왕이라는 사람들이 주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전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생님을 모신 사람들. 왜 주나라가 중요하냐면은 공자님이 주나라 시대 살았는데 공자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문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강태공을 선생으로 모셨던 문왕이라는 사람을 공자님이 제일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문왕이 또는 문왕이 아주 주공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논어를 공부해 보면은 태공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문왕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주공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그 공자 이름으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낚시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태공들이 많다고. 특히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가 우리하고 같이 그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얼굴 생김새가 전혀 다른데 생긴 나라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디를 가니까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동상이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것도 똑같은 돌 5개 놓고 이렇게 던지고 놓고 공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동상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선은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여자들 깜짝깜짝 뛰면서는 그것도 그려져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노는 거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 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았던가 머리가 똑같은 거.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큰 다리의 양쪽에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거기서 그냥 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전부 돈 벌려고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게 터키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강태공이. 그래서 낚시꾼은 전부 강태공이라고 불러도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선사들은 선한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탐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태공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보면은 목마른 것처럼 보고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먹을 처럼 해라. 또 태공이 말하기를 선한 일은 반드시 탐을 내야 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즐겨하라. 악한 일을 즐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모르고 계속 하게 된다겠죠. 그래서 나무 선행은 즉시로 본받아서 행동을 옮기고 나무 악행을 들으면 즉시 잊어버리는 기본에서 옮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요즘에 범죄 발생은 어쩝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매스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방 문제가 왔어요. 우리 매스컴에서 범죄 그게 매스컴에서 뭐 뉴스나 이런 거 할 때 세상에 선행도 절반하고 악행도 절반할 수 있는데 선행은 시민하고 악행은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뭘 보고 배우느냐. 세상에 지난번에 의사가 교통사고 난 사람들 그 사람 돌봐주다가 오히려 그 사람 의사가 죽었잖아요. 그런 훌륭한 의인들을 50% 이상은 해주고 나쁜 짓까지 좀 해야지. 맨날 나쁜 것만 하니까 애들이 배울 때 아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매스컴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매스컴 하는 짓거리가 정말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2년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인데 2년간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문 대통령 밑에서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문 대통령은 저렇게 정치를 안 풀어서 내가 같이 것인지 대통령인지는 몰랐어. 대통령인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너무 점잖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치할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화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라 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받으시는. 근데 선한 사람하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선한 사람. 선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건.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입니다. 마원이왈 종신행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일일 행함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마원이라는 사람은 그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자를 하나 들으라고. 유자는 뭐냐면 원숭이 유자가 원래 원숭이. 원숭이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많다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망설일 유자라고 써.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유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망설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같을 유자가 있다. 그다음에 오히려 유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마음의 사람이 말할 때 종신은 몸이 죽도록 말이야.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선은 그래도 오히려 부족하다.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그래도 부족하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요만하면 선행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가 선행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끔 했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루만 악을 해도 그 악을 흩어지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하루만 악행해도 그 악을 흩어져 나온다. 오래도록 나온다. 그러니까 악은 한번 해버리면 그놈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이 그래서 장군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보는 유명한 사람들 전부 하도 넓어서 그런지 전부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장군으로서 유명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종신행선이라는데 몸이 멎도록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한다. 마원이 말하기를 몸이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그래도 선은 그래서 부족한데 하루만 악을 행해도 악은 저절로 모여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절대 악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기네. 긴데 내용 엄청 좋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옹공이왈 적금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긴 수요 적저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긴 독이니 불여 저 음덕어 명령주중하야 이위 자손집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음덕이란 말 나오는데 음덕이라는 것은 남 몰래 덕을 쌓은 걸 음덕이라고 해요. 남 몰래 덕을 쌓은 거예요. 음덕을 쌓아가는 게 많이 뜻이야. 사마옹경의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사마옹경의 사람 보고 갈까? 이 사람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마광인데 원국공에 청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벼슬을 하고 끝났을 때 어느 지역을 주면서 거기 가서 왕해문가라고 해서 원국공을 줬어. 그래서 사마옹경에 사마광이라는 사람 이름이 광이에요. 성이 사마광.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자치통감이라고 했어요. 자치통감. 중국의 사기는 사마천이 쓰고 자치통감은 사마광이 써서 양사마가 중국의 고대에서 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치통감이 294권인데 여러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60년을 그럼 다 읽으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치통감을 다 못 읽었으니까 통감 전략하게 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해놓은 것 한 90권짜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그걸만 읽었어요.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면은 무슨 사자성어라는 걸 쭉 가르치고 명심도 가르치고 수학 가르친 다음에 통감을 읽으라 그래요. 통감 읽은 거 들어보고 아 얘가 물리가 났다. 즉 글을 깨달았다 싶으면 통감 딱 뜯어보고 그때부터는 대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통감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세상이 이렇게 살면 된다.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오면 끝허리가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했는데 일권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294권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재승각덕이에요. 재승. 재주는 뛰어나는데 덕이 없는 사람. 재주는 뛰어나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결말이 안 좋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실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들. 그게 자기 신체를 망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재주는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러나 덕이 없었고 그 평통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자치통감을 처음 읽으면서 재승박덕이 제일 나쁘구나. 왜냐? 재주가 없고 덕이 없으면 피해가 적어. 말하자면 돈도 없고 무시가 오고 지위도 낮고 그런 사람이 불량하면 피해가 적어. 근데 머리가 좋고 지위가 높고 그런 권력 많은 사람이 불량하면 피해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 청문회해가지고 요만한 흠이 있으면 그럼 잡아낸 이유가 뭐냐면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이 불량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지금은 이제 저는 소시민이고 소시민들은 다소 불량하더라도 피해가 별로 안 가. 근데 힘이 많고 총을 들고 있고 무서운 무기 들고 있는 사람이 불량하면 피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승박덕이 중국의 그 많은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병폐가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사마왕의 첫 번째 주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중국 역사가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는 사마옹공이 말하기를 황금을 쌓아가지고 자손한테 넘겨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그걸 잘 지킨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넘겨줘도 돈 제가 공무원을 절반은 서울에서 하고 절반은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공무원하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충장로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조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상가를 받았어 지금 부모한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폐인이 돼 있어요. 왜냐? 돈만 줬지 돈을 어떻게 벌려고 어떻게 값어치게 쓰거나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풍청망청 쓰더니 나중에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지금은 거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책을 쌓아가지고 자손한테 얘기해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다 읽은다고 볼 수 없다니. 그럼 어떻게 한다? 음등을 쌓아갖고 어때? 아무도 모르는 때 음등을 쌓아가지고서 그걸로서 자손이 그것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계책 만든 것만 노릇하니. 돈 준 것, 책 준 것,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등을 쌓아가는 거. 어쩔 때 남들 모를 때. 남들 아무도 모를 때 음등을 쌓아가지고 자손들이 세상 살 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가르친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만 주면 최고라고 해도 아파트만. 근데 아파트를 갖다가 사갖고 팔아갖고 돈을 내긴 것은 국가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국가가 부자가 아닌가 보려면 GNP 또는 GDP라고 했는데 GNP, GDP라고 해서 뭐냐면은 재화와 용량이라고 해갖고 무엇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든가 농사를 지어갖고 생산하든가 아니면 너무 어디 가서 일을 해갖고 일을 해주는 용역 같은 거 신분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나눠주든가 이것이 아니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땅 사갖고 그 차에 파는 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전 소득이라는데 그것은 이론도 국가 관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생하고 물건 생산하고 농사지하고 무슨 생산해내고 또 이게 힘 제공해가지고 노력 제공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돈을 그 부동산 투기로 가져가는 돈이 훔쳐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악행이다. 악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동산 양도 차익은 국가에서 전액을 회수해야 돼요. 세금을 100% 회수해야 돼. 90%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당장 해보다 뭐 이제 국세청장이 또 사표서 나오고 대통령 나오게 그렇게 안 돼. 지금 오면 다 해먹어야 되니까. 30년, 20년 중에는 100% 회수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회수 세금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차는 안 타라고 꼭 필요한 부동산 아니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가지고 이게 머리 좋고 과학을 발전시켜가고 학문을 발전하는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뭘라고 미치다고 그거네. 아파트 사태 팔면 금방 돈 버는데 요즘에 대장동 하니까 몇천원 번다는데 사람들이 머리 좋은 놈들이 뭔 생각하겠어? 나도 저거 할 게 없는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절대 좋지 못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술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또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이런 데 가야 할 것인지 세상에 돈 편하게 버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런지 그냥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 부동산 양도 차익을 갖다가 1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은 법비, 세금, 그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 외에는 전부가 회수해야 돼요. 그때 누가 나한테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국민 삶에 도움이 있다는 걸 써야 돼요. 그게 그 중국에서 말하는 흑묘백묘잖아요.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거의 중요해요. 지금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 이념이 좋으면 그걸 써야지. 왜 그걸 말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화를 냈더니 전라도 말로 회를 냈더니 글을 막 썼더니 국회로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말 안 나서 국회 가면 얼마나 머리 아파. 그 사람 같지 않은 친구들 만져서 맨날 사람 같지 않은 소리 하고 같이. 그래서 나는 국회 같은 거 오라고 나는 안 난다. 다시 한번 한다면 이제 음덕을 가지고서 자손의 계책을 삼으라. 그래가지고 자손이 사마나 온모님 자기 자식들한테 가원으로 써준 글이에요. 가원. 자기 자식들한테 야 돈 내겨줄 생각하지 말고 책 내겨주지 말고
아무도 모를 때 은덕 쌓고 그것 갖고 자식들 관찰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쓰는 그 가문애가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하면 사망공이 말하기를 황금을 쌓아서 자손한테 주더라도 넘겨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고 볼 수 없고, 책을 쌓아가지고 자손한테 넘겨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그것을 다 읽은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모를 때 은덕을 쌓아갖고 그걸로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계책을 마련해 놓으면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은덕을 쌓다. 그래서 이제 그 삼부루라고 하죠. 썩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요즘에 텔레비에서 부루의 명곡인가 나오는데 부루라는 게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은 자, 썩지 않는 거. 근데 삼부루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문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하문 생각이면 내 말만 들어보세요. 목숙이라는 사람이 손수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나라를 갔어요. 근데 진나라에 범선자라는 사람이 사계라는 사람인데 범선자가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목숙이 물어봐. 옛날 사람이 옛날 말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숙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범선자가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서 도당씨가 있었고 또 어룡씨가 있었고 이게 우 때는 도당씨가 있었고 하나라 때는 어룡씨가 있었고 상나라 때는 시위씨가 있었고 주나라 때는 당씨와 두씨가 있었고 또 진나라 때는 범씨가 있었는데 이것이 혹시 죽어도 썩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쭉 잘 돼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의 말이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불을 썩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대나 대대나 되면 먹봉이라고 했더라. 이것은 썩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나라에 훌륭한 대부 중에서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도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듣건데 가장 훌륭하게 썩지 않는 것은 덕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뭔가 중요한 훌륭한 업적을 내는 것이다. 그 세 번째는 훌륭한 말씀을 남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것은 아무 노예도 끝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당신 나라처럼 당신이 그만 말한 것처럼 자기 성실을 보존하고 또 자기 관양을 보존하는 이것은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다른 일이지 그것은 어느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로서 그 벼슬로서는 높지만은 썩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 범선자가 목수한테 혼나버려요. 삼부루라는 것이 그래요. 입덕, 입공, 입학. 덕을 쌓고 좋은 업적을 내고 좋은 말하는 것. 세 가지가 진짜 썩지 않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금방 없어져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자님이 높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훌륭한 행동이나 그 훌륭한 말씀은 계속 지금까지 전해나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00년, 2600년 이 무렵에 2600년 이전에 그 무렵에 우리 세상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지성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BC 6세기, 5세기 이 무렵에 있었던 지성이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훌륭한 지성이 나왔으면 그 말이 안 맞다, 내 말이 맞다 나왔을 때 안 나와. 지금 나온 건 신천지 같은 게 전부 가짜잖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게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부루라는 거예요. 은덕이 삼부에 있는 아까 말했던 덕을 쌓는데 근데 덕도 아무도 모르게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